3, 2, 1. 2014년 쇼핑몰 CCTV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돼 빛나는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져 순식간에 다시 어디론가 날아가. 그걸 본 사람들은 놀라서 달려와. 대체 저건 뭐였을까? 합성이라기엔 주변의 빛도 함께 밝아지잖아. 아직도 저 물체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 이걸 본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 같다고 말했어. 이렇게 하늘, 도시, 바다, 시골까지 세상에는 카메라에 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다행히 지금은 시대의 발전으로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 과연 천사는 존재할까? 저런 영상 다 합성이잖아. 꼭 이런 건 화질도 안 좋고 흐리단 말이야.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옛날 영상인 경우 화질이 많이 안 좋아. 이 영상 한번 봐봐. 2014년 브라질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이야. 큰 날개 달린 생명체 2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화질 굿이지만 분명히 보여. 날개가 달린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야. 이 영상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진짜다, 가짜다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다 한 3D 애니메이터가 영상을 올려. 본인이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늘 영상에 천사를 합성했어. 왼쪽이 애니메이터가 만든 영상이고 오른쪽이 논란의 영상이야. 정말 감쪽 같지 않아? 3D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영상이라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이 천사들의 모습을 믿고 있다고 해. 그리고 2014년 9월 13일 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중 놀라운 일이 생겨. 모두 일어서서 떠난 이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교회 왼쪽 벽면에 무언가 하얗게 빛이 나타나. 마치 날개를 단 무언가의 모습 같아. 그리고 그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 그저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었겠지만 그 모습은 정말 우아했어. 내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까? 보통 천사를 떠올리면 흰옷에 날개 달린 모습을 생각하잖아. 그러나 천사가 등장하는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은 신의 사도로서 악을 물리치기 위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최근엔 이렇게 다소 무서운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어. 2022년 2월 평화로운 멕시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야. 새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가. 그리고 바로 그때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다가 엄청난 양의 새들이 땅 위로 후두둑 떨어져. 몇몇 새들은 다시 날아 올라가. 그러나 많은 새들이 땅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고 말아. 너가 초록불 10초 남아서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저렇게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너무 무섭지 않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오산이나 수원에 저렇게 까마귀떼가 몰려들기도 해. 기후 영향 때문에 새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는 꽤 있거든. 그런데 이 영상에선 도대체 왜 이 새떼들이 단체로 떨어진 걸까? 전기줄에 다 모여있다 단체로 감전된 거 아니야? 어휴 새 대가리들. 자기는 돼지머리면서 돈가스 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어. 감전되는 거였으면 전부 다 떨어져 죽었어야 돼. 그러나 일부는 다시 날아서 올라가잖아. 이 영상이 알려지자 뉴스에도 나오게 돼. 그리고 마이애미 동물 전문가가 직접 말했어. 이건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새떼가 전부 겁을 먹고 도망가는 현상이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새들이 겨우 포식자 때문에 저렇게 겁먹을 리가 없다고 말했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새들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폭발한 것처럼 보이잖아. 하늘에 있던 다른 무언가가 새들을 향해 무언가를 폭파시켰다라는 의견도 존재했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폐된 외계 우주선이 이륙했다고 말하기도 했어. 내가 볼 땐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바뀌는 윈드시어 현상 때문일 것 같기도 해. 확실한 건 정말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야. 너무 무섭긴 한데 저걸로 인해 많은 새들이 죽었다는 게 안타깝네. 2015년 9월 5일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상공에서 놀라운 생명체가 촬영돼. 새처럼 보이는 생물이 여유롭게 날아가. 그런데 머리 부분이 우리가 알던 새 같지 않아. 아래를 한번 쳐다본 뒤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풀숲 뒤로 유유히 날아가. 이 장면을 목격한 아이는 곧바로 평소 좋아하던 익룡을 떠올려. 정말 백악기까지 공룡과 함께 살았던 익룡이 살아있는 걸까? 익룡은 지구 역사상 비행이 가능한 가장 거대한 동물이야.
와, 그럼 저거 당장 잡아서 튀겨서 치킨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익룡 튀기기 전에 너가 먼저 튀겨질걸? 익룡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었다면 사람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생물이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영상은 합성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나뭇잎 사이사이로 보이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 그런데 너무나 완벽하게 합성이 되어 있어. 실제 동물처럼 움직이기까지 해. 이게 만약 그래픽이라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하루빨리 이 사람을 고용해야 해. 이 영상은 약 30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가짜라고 말했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심 저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만약 익룡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을 확률이 정말 높거든. 실제로 익룡은 날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발자국 화석이 많이 없어. 그런데 이 익룡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나온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익룡 발자국도 전라남도 해남에 존재해. 해남 이크누스라고 불려. 와, 나도 실제로 살아있는 공룡 한번 보고 싶은데. 공룡 부활 가자. 야, 만약 공룡 살아나면 우린 한입 컷이야. 2019년 12월 28일 아프리카 서남부에 위치한 앙골라에서 놀라운 영상이 촬영돼.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잔디밭 위에 서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거대한 뿔이 3개나 달려있어. 정말 트리케라톱스 실사판이야. 실제로 앙골라 소들의 뿔이 엄청 크긴 해. 저렇게 무리지어서 키우거든. 왕의 소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매력적인 뿔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은 그런 거대한 뿔이 3개나 달려있어. 아니, 저거 완전 괴물 아니야? 트리케라톱스네. 트리케라톱소가 뭐야. 정말 놀랍게도 종종 저렇게 뿔이 3개 달린 소들이 나오기도 한데 중국에선 저렇게 뿔이 3개 달린 소를 장군소라고 부른다고 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돼. 뿔이 3개인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점은 없다고 해. 그런데 이런 앙골라 소들은 안 그래도 뿔이 큰 애들이잖아. 그런 뿔이 3개나 달려있으니 목이 엄청 아플 것 같아. 뿔 때문에 완전 거북목 되겠는데. 소가 무슨 거북목이야. 근데 거북목 수술 비용이 엄청 비싸니까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목 한번 쭉 펴주세요. 2021년 5월 6일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도로 위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어. 바로 그 순간 의문의 정장 입은 남자가 도로 위에 서 있어. 심지어 2명이야. 운전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멈추자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블랙박스에 촬영돼. 9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풀숲에 모여 있어. 차량 쪽을 계속 쳐다봐. 그리곤 저 멀리선 누군가가 붉은 빛의 신호탄을 쏘고 있었어. 대체 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과거에 미국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맨인 블랙 도시 전설이 돌아다니기도 했잖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UFO나 외계인 등의 목격자를 찾아와 그들을 취조하는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로 영화화가 돼서 그들의 존재가 더 알려지기도 했어. 심지어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거나 안드로이드라는 주장도 있었어. 그럼 저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맨인 블랙 도시 전설과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저 신호탄을 쏘는 이유는 뭐였을까? 저거 그냥 야근한 직장인들 아니야? 막차 끊겨서 구조 신호 보내는 거지. 일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언젠가 꿈에서 본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어.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처음 보는 생물이 자신들의 차에 올라탔다고 해.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박쥐 같은 몸을 하고 있어. 마치 유럽의 상상동물 가고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뭐 저런 괴물이 다 있어. 당장 포획하자. 말 함부로 하지마. 튀겨버리기 전에. 사실 저 생물은 괴물이 아니라 날 원숭이야. 날 여우 원숭이, 박쥐 원숭이, 콜루고 등 다양한 이름이 있어. 너 날다람쥐 알지? 옆구리에 늘어진 막으로 활공해서 이동하잖아. 그런 애들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런데 그게 좀 커. 원숭이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야행성 포유류야. 저렇게 날개를 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하며 다녀. 이 영상 한번 봐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잘못 활강해서 건물 옥상까지 날아왔어. 사람들은 날 원숭이를 잡아서 자연으로 보내주려 해. 박스에서 꺼내주자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리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나무를 굉장히 잘 타고 올라. 너 저런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새끼 날 원숭이가 매달린 채 어미를 핥고 있어.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너 악어 뛰는 모습 본 적 있어? 악어 물속에서만 빠른 거 아니야? 육지에선 엉금엉금 기어다니잖아. 이 영상 한번 봐봐. 한 남자가 악어의 이름을 부르자 엄청난 속도로 뛰어와. Chiquita. 미친 저거 완전 개 아니야? 개랑 같이 키웠는지 이름을 부르니까 개처럼 뛰어와. 왜 우리 어릴 때 애완용 공룡 키워보고 싶었잖아. 이 남자는 실제로 그러고 있어. 이름 듣고 뛰어오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무섭지 않아? 저렇게 뛰어오는 게 나랑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면 얼마나 무섭겠어. 실제로 야생에서도 저런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는 악어가 종종 발견돼. 내 뒤에서 악어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다면 그땐 이미 늦은 거야. 정말 만약 악어한테 물리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영상 한번 봐봐. 이 남자는 낚시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신이 월척을 낚았는지 물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야. 남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뛰어들어가. 그런데 그건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악어였어. 남자는 물린 다리를 빼낸 뒤 빠르게 악어의 주둥이를 쥐어잡아. 악어는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한 대신 벌리는 힘이 비교적 약하거든? 저렇게 입을 먼저 닫는데 성공한다면 악어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이런 거대한 악어를 만난다면 시도할 수조차 없겠지만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친구랑 걷고 있는데 저런 악어가 미친듯이 쫓아와. 그럼 누구보다 빨리 뛰어야 할까? 1번 악어, 2번 친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꿀. 한 남자가 운전하던 중 굉장히 작은 생물을 마주쳐. 귀여운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운전자를 향해 다가와. 남자는 그 귀여운 고양이를 한 손으로 집어들어. 고양이가 불쌍했는지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마음먹어. 이게 뭐가 문제야? 너무 귀여운데 잘된 거 아니야? 문제는 이 다음이야. 한 마리를 집어들자 풀숲에서 수많은 아기 고양이들이 뛰어나와. 남자는 당황해서 오마이갓을 연발해. Oh my gosh, there's more. 수많은 아기 고양이들이 남자의 발에 부비작거려. 남자는 새끼 고양이의 미끼 작전에 완전히 당해버렸어. 나 좀 태워줄 수 있어요? 그래 타렴. 고마워요. 얘들아 나와. 저 고양이들은 한 마리를 미끼로 보낸 뒤 자신들을 모두 입양하게 했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녀석들이 너무 귀엽다는 거야. 남자는 저 고양이를 함부로 지나칠 수 없었어. 저 아기 고양이들을 모두 데려간 뒤 3마리는 직접 키우고 나머지는 입양을 보냈다고 해. 저 고양이들 전략이 장난 아니야. 가장 귀여운 녀석을 먼저 보냈을 거야 분명. 2019년 9월 17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 다들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앞에 차에 번개가 내리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2번이나 차 위로 떨어져. 저거 토르 아니야? 전기차였으면 금방 충전됐겠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낭뢰는 한 번 떨어질 때 순간 전압이 무려 10억 볼트 이상이야. 사람이 잘못 맞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어.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저 낭뢰를 맞을 확률이 28만 분의 1이라고 해. 그런데 저 차는 연속으로 2번이나 맞아. 실제로 낭뢰는 같은 장소에 2번, 3번 연속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저렇게 낭뢰가 치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 그러나 놀랍게도 차는 멀쩡해. 다행히 낭뢰가 차를 통해 땅으로 퍼져나간 거야. 다행히 저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사할 수 있었어. 우리는 저런 낭뢰 맞으면 통돼지 바베큐 되니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지 말자 꿀. 오늘 저희들이 했던 얘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구독자 꿀꿀이들을 위해 카메라에 실제로 담긴 놀라운 장면들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한 배달 라이더가 1등 당첨 지급금을 받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병든 어머니를 평생 보살폈던 이 라이더는 기쁜 소식을 엄마한테 전해주러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대형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리고 신이 도와 이 대형 사고를 간발의 차로 피해서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몰라. 하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미 일어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얘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세상엔 극적인 확률로 평생 운을 다 써버린 사람들이 있어.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영상들을 보고 누가 로또를 살 만큼 운이 좋은지 한번 판단해봐. 2010년 5월 17일 저 멀리 증기 기관차가 들어오고 있어. 사람들은 기차를 보며 촬영하고 있어. 엄청난 소리와 증기가 사람들을 덮쳐.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고속열차가 달려와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남자의 옆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 조금만 더 손을 뻗었거나 한 걸음만 더 옆에 있었다면 기차가 남자를 순식간에 치워버렸을 거야. 다행히 A4 용지 3장 차이로 기차에 치이지 않았어. 저기는 무슨 안전선도 없냐? 기차 오기 전에 안전선 밖으로 나가 있어야지. 연막 터뜨리고 총질하는 게 내가 배그에서 자주 쓰는 기술이잖아. 연막 터트리면 뭐해? 넌 우리 팀한테 총질하잖아, 돼지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증기 기관차가 느린 속도로 철도를 달리고 있어. 그런데 웬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가 그 상태로 철도에 다가가 기차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그때 촬영하고 있던 사람은 빨리 나오라고 소리쳐. 그제서야 남자는 놀라서 뛰어 도망가. 하마터면 부딪히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상황이야. 미친 저렇게 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멍청한데 운은 좋다고 말했어. 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던 거야? 한 기자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로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엄청난 감각으로 순식간에 달려오는 차를 피했어. 이 장면은 아침 뉴스에 생방송으로 전해졌다고 해. 다행히 저 기자분과 카메라맨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미친 저 정도면 칠대 혹하게 아냐? 2017년 3월 22일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폐건물 하나가 있어. 그리고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돌기둥 하나가 있는데 상태가 영 좋지 않아. 그런데 하필 저 미국 잼민이 눈에 들어와 버렸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저런 건 그냥 못 지나치거든. 남자는 자신이 든 벽돌로 기둥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해. 손으로 기둥을 막 파내고 있어. 위기감을 느꼈는지 조금 더 떨어져서 원거리 딜러로 포지션을 변경해. 돌을 던져 기둥을 마구 때려. 그리고 거대한 벽돌을 집어 던진 바로 그때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도망갈 때 친구들 웃는 것 좀 봐. 쟤네 완전 찐친인가 봐. 그래도 안전대책으로 돌을 멀리서 던지는 게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어. 운이 좋았던 거지. 기둥 바로 앞에 있는데 무너졌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야. 나도 보드게임방에서 젠가하다 깔려 죽을 뻔한 적 있어. 뻥치지 마, 돼지야. 너처럼 큰 돼지가 젠가에 깔려 죽는다는 게 말이 되니? 2014년 11월 2일 한 남자가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 남자는 그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 4,300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해. 이 영상은 일반 자전거 타기 영상이 아니었거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남자 오른편에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어. 남자는 전력으로 페달을 밟으며 산을 타고 내려가. 곰은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 한 번 잘못 미끄러지면 그 자리에서 낙차하고 곰이랑 한바탕 해야 돼. 남자는 재빠르게 내려온 뒤 자전거에서 내렸어. 큰 나무 뒤로 숨어서 상황을 지켜봐. 곰이 두리번거리며 남자를 찾고 있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야. 곰이 자전거를 탈 줄 몰랐던 게 신의 한 수였잖아. 정신 차려, 돼지야. 자전거 탄 곰이 빠르겠니? 그냥 달리는 곰이 빠르겠니? 다행히 남자는 살아 돌아왔다고 해. 정말 운이 좋았어. 그런데 3개월 전 남자는 놀라운 영상을 하나 더 올려. 숲속에서 텐트를 친 채 캠핑을 즐기고 있어. 그런데 밖에서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무서운 소리가 들려. 남자는 텐트 밖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문을 열어보려고 해. 남자는 곧바로 텐트 문을 다시 닫아. 곰은 텐트 이곳저곳을 뭉개며 으르렁대. 남자는 큰 소리로 위협하며 곰을 쫓아내려 해. 다행히 곰은 숲으로 돌아갔어. 저 남자는 2번이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이 사람이 진짜 로또를 사야 할 것 같아. 미친 8년 전에 봤던 곰과 다시 마주친다는 게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남자가 올린 영상이 CG였다고 해. 진짜 곰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CG 실력을 가진 것도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 꿀. 비가 마구 내리고 있어. 이 남자는 비 오는 날 수영하는 게 꿀잼이라며 동영상을 켜. 수영장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해. 그렇게 휴대폰을 설치한 뒤 다이빙.
남자가 공중에 뜬 바로 그 시점에 강력한 번개가 떨어져 남자는 2초 만에 수영장에서 다시 빠져나와. 비 오는 날 절대 수영하지 말라고 해. 꼭 기름에 튀겨지는 돈가스처럼 될 뻔했잖아. 야, 무슨 돈가스야. 사람은 번개 맞으면 죽는다고. 너처럼 잘 튀겨지는 줄 알아? 나를 왜 튀겨? 2017년 4월 18일 도로를 달리고 있어. 그런데 저 오토바이 라이더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 한번 집중해서 봐봐. 봤어? 라이더가 달리던 중 도로 위에 뱀 한 마리가 다가와 엄청난 속도로 날아올라. 더 놀라운 건 라이더가 그걸 눈치채고 다리를 들어 올려 뱀의 공격을 피해. 라이더의 반응을 보니까 도로에서 뱀 피하는 게 일상인가 봐. 저건 그냥 무임승차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차비가 없으면 기어가야 될 거 아니야? 돼지야, 뱀이 무슨 무임승차야. 어우, 근데 이 각도면 촬영하는 사람 차에 깔렸을 것 같아. 뱀아, 미안해. 여자가 남자애를 도와주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무가 잘리면서 전기톱을 쳐버려. 여자는 놀라서 고개를 숙이며 도망가려 해. 다행히 전기톱이 여자에게 닿지 않았어. 곧바로 사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사다리도 놀랍게 여자를 비껴가. 마지막으로 거대한 나무가 떨어지다가 겨우 멈춰서 저 여자는 톱, 사다리, 나무를 모두 피하는 엄청난 행운을 보여줘. 이걸 본 사람들은 저 여자 주변에 수호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 미친 남자가 여자 이름으로 10억짜리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남자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남자도 사다리에서 추락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야. 두 사람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지. 그런데 여기 미친 행운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한 여자가 도끼를 표적에 던져. 너무 아찔해. 바닥에 맞고 튕겨나온 도끼가 여자에게 다시 돌아왔어. 여자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도끼를 보고 피해.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위험해 보여. 미친 던지기 스킬은 찍지도 않고 회피 스킬만 말렙 찍은 거냐? 맞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여자에게 피고팀에 들어오라는 댓글도 있었어. 2014년 3월 13일 한 여자가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어.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길에 사자무리를 마주쳤다고 해. 그 모습이 신기한 여자는 운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해. 그런데 그때 암사자 한 마리가 자동차 쪽으로 걸어와. 사자가 차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야. 바로 그 순간 사자가 차 문을 냅다 열어버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곧바로 차 문을 닫고 문을 잠가. 여기서 놀라운 건 사자가 차 문을 열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사자 옆을 지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한번 볼까? 저 사람들은 사자가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였으면 사자 보이면 문부터 잠궜을 거야. 저 정도면 사자들이 배민시킨 거 아니야? 야, 무슨 배민이야.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니까 사자는 잘 나왔는지 보러 온 거라고 말했어. 그래도 사자들이 사람들 차 문도 열어주고 은근 젠틀한 것 같아. 2015년 10월 3일 바하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여자가 바다에 휴대폰을 빠뜨려. 여자는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없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닷속에 있던 돌고래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다 줘. 이 돌고래들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돌고래에게 인간의 손이 있었다면 바닷속에 문명을 건설했을지도 모른다고 해. 그만큼 엄청 똑똑한 녀석들이야. 저 여자는 운 좋게 돌고래가 있는 곳에 휴대폰을 빠뜨려서 무사히 휴대폰을 구할 수 있었어. 여자가 예뻐서 돌고래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2010년 1월 1일 러시아의 도로 위야 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 그런데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어. 저 남자가 절묘하게 흰 차에 가려지면서 검은색 차는 남자를 알아차리지 못해. 그렇게 남자는 계속해서 뛰어가. 검은색 차량이 남자 쪽으로 달려와. 남자는 엄청난 순발력으로 높이 뛰어 검은색 차를 밟고 날아가. 남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다쳤다고 해. 그러나 이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알고 보니 남자는 파쿠르를 연마했던 사람이라고 해. 운이 정말 좋았어. 만약 남자가 파쿠르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남자 3명이서 나무를 자르고 있어. 저렇게 거대한 나무를 자를 땐 반드시 멀리 떨어져야 해. 전기톱으로 자른 뒤 나무를 힘껏 앞쪽으로 밀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나무가 순식간에 남자들 쪽으로 밀려들어와. 당황한 남자들은 뒷걸음질 쳐. 그러나 한 남자 다리 사이로 나무가 들어와. 남자는 순간 몸이 붕 뜨게 돼. 이 영상은 남자의 웃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
그러나 정말 위험한 순간이야. 잘못했으면 남자의 다리를 잃었을 수도 있거든. 저 거대한 나무가 몸이나 머리를 때렸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저렇게 웃긴 몸개그로 끝낼 수 있었던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나무가 혼자 죽기 싫어서 복수하려고 했네. 불 질러버리자. 너도 불로 구워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 이 남자는 젠가를 하고 있어. 남자는 더 이상 나무 조각을 뺄 공간을 찾지 못했어. 그리곤 놀라운 선택을 하게 돼. 맨 아래에 있는 저 2개의 나무 블록을 동시에 빼서 탑 전체를 한 칸 내리려는 생각이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탑은 쓰러지지 않았어. 오직 블럭 하나만으로 모든 탑을 지지하고 있어. 정말 미친 행운이야. 저 친구 젠가 룰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 8월 17일 CCTV에 놀라운 영상이 촬영돼. 비가 오는 날 남자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빛과 함께 번개가 남자의 몸에 비춰져. 남자는 놀라서 우산을 집어 던져.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우산을 짚고 걸어가. 남자는 그냥 자신이 깜짝 놀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번개가 남자의 몸을 정확히 감쌌어. 그런데 운이 좋게도 남자의 바로 옆으로 번개가 떨어진 거라고 해. 다치지 않고 걸어가서 정말 다행이야. 좋겠다. 오늘 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에 안 꽂고 자도 되겠다. 2014년 1월 14일 한 남자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어. 바다에 빠진 철창을 건져 올리려고 해. 그런데 남자 바로 옆에 거대한 뱀상어가 헤엄치고 있어. 남자는 공포에 떨며 소리 질러. 그의 친구들은 보트에서 그런 남자를 찍고 있어. 남자는 겨우 배 위로 올라온 뒤 친구들에게 욕두문자를 날려. 정말 다행인 건 뱀상어가 낚싯줄에 의해 많이 지친 상태였다고 해. 지금 저 상어는 누굴 물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본인도 살아야 하거든. 그걸 안 친구들은 남자를 끝까지 구해주지 않은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끝까지 유튜브 각을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야겠어. 이걸 본 사람들은 남자에게 로또를 사라고 말했어. 내가 보기엔 상어가 그냥 같이 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돼지야. 호랑이가 너랑 같이 놀고 싶어 할 것 같니? 공원에 웬 정체 모를 생명체가 남자와 눈이 마주쳐. 남자는 곧바로 페달을 밟으며 달리기 시작해. 괴물이 남자를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크기도 옆에 있는 승용차를 보면 굉장히 커 보여. 길게 뻗은 4개의 다리로 미친 듯이 쫓아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포를 마주해. 그때 너가 생전 처음 보는 무언가를 마주친다면 압도되어 버릴 거야. 몸이 굳어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쓰러지게 될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2020년 6월 15일 안개의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한 남자가 이른 새벽 밖으로 나와 카메라를 켰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안개가 짙게 퍼져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바로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 남자는 놀라서 달리기 시작해.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머리 위로 수십 마리의 새떼가 무언가에 쫓기듯 날아가. 남자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자 수많은 촉수가 달린 괴생명체가 안개 속을 날아다니며 유유히 떠다녀. 남자는 곧바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도착한 곳엔 괴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 이 영상은 올라오자마자 화제가 됐어. 저거 진짜 안개괴물 아니냐? 누가 봐도 합성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어. 그것도 그럴만한 게 이 괴물은 실제 미국에 존재하는 안개괴물 미스트 괴담과 굉장히 유사했거든. 미국에선 이 괴담이 영화화되기도 했어. 이게 진짜든 가짜든 나는 이런 공포 영화가 더 필요해. 맞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영화화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 영상에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공포인 코스믹 호러가 느껴지거든. 코스믹 호러란 인간이 결코 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제대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말해. 2013년 11월 13일 러시아에서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와. 늦은 밤 1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찍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옥상에서 기다란 팔다리를 가진 무언가가 기어내려오고 있어. 저 정체 모를 생명체는 건물을 타고 내려가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췄어. 대체 저 괴물은 뭐였을까?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촉수로 걸어다니는 미국의 도시괴담 슬렌더맨이다. 키가 240cm인 일본 괴담 팔척 귀신이다라는 말도 있었어. 심지어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로 인해 생긴 돌연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저게 진짜 스파이더맨 아니야? 실제 거미처럼 움직이긴 해.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영상에 대해 진짜다, 가짜다라는 말이 10년째 오가고 있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2014년 12월 11일 러시아에서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와. 팔다리가 기다란 생명체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 방금 봤던 영상 속 괴생명체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라며 충격에 빠졌어. 딱 봐도 가짜잖아? 그래도 멋지긴 하네. 놀랍게도 여론은 반반이었어. 가짜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러시아엔 수많은 괴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러자 외국의 유명한 영상 전문가 유튜버가 나섰어. 문제의 영상을 한 프레임 단위로 나눴어. 배경과 괴물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해. 그런데 놀랍게도 배경이 합성됐다는 흔적이 발견돼. 괴물 영상과 배경 영상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배경이 조작되었다는 거야. 거기다 자세히 보면 창문에 괴물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렇게 전문가를 통해 가짜라는 걸 밝혀냈어.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무언의 압박에 의해 가짜라고 밝힌 것이다.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한다며 자신이 직접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어. 나도 어렸을 땐 이걸 진짜라고 믿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짜인 것 같긴 해.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려면 IQ가 30 이하여야지. 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 조심해. 2015년 6월 23일 괴물이 광장에서 나를 공격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와.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들어가. 방금 봤어? 공원에 웬 정체 모를 생명체가 남자와 눈이 마주쳐. 남자는 곧바로 페달을 밟으며 달리기 시작해. 괴물이 남자를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크기도 옆에 있는 승용차를 보면 굉장히 커 보여. 길게 뻗은 4개의 다리로 미친 듯이 쫓아와. 남자는 전력을 다해 자전거로 달려보지만 괴물과의 격차는 순식간에 좁혀졌어. 바로 그 순간 괴물이 엄청난 속도로 남자에게 달려와. 그리고 무언가를 남자에게 내뿜어. 경찰차 소리와 함께 영상이 끝나.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자전거를 시속 300km로 페달을 밟았을 거야.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실제로 괴담에 존재하는 거미괴물 같다며 소름 돋는다고 말했어. 역시나 괴물 진위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2014년 9월 5일 한 남자가 친구들과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다리 기둥에 무언가 움직이는 걸 포착해. 보트가 가까이 가자 생명체의 모습이 자세히 보여. 엄청난 크기의 거미가 기둥에 붙어 있었어. 그 주변엔 거미의 새끼들도 보여. 이걸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과 실제로 저 정도 크기의 곤충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었어. 내가 볼 땐 곤충이 저 정도로 크려면 산소량이 엄청 많아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너가 볼 땐 어때?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거면 이걸 만든 사람은 훌륭한 애니메이터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아. 실제로 이 거미 영상들이 화제가 되자 영상을 올린 사람이 직접 나서 이 영상은 자신이 직접 합성한 영상이라고 말했어.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터였던 거야. 아니 근데 이 영상 보고 댓글에 자기도 실제로 본 적 있다는 사람들은 뭐지? 나도 저 애니메이터처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싶다. 저는 꿀꿀이들과 함께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도서관 만들어주실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2018년 8월 18일 괴생명체를 그리는 캐나다 작가 트레버 핸더슨은 이런 괴생명체를 세상에 알리게 돼. 이 괴생명체는 순식간에 인기를 끌며 지금은 유명한 괴담으로 자리 잡았어. 커다란 키와 입에선 피가 흘러나오고 머리엔 2개의 사이렌이 달려있어.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다양한 소리를 모방한 뒤 습격해서 사냥한다고 해. 사이렌 헤드는 사냥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해. 한번 들어봐.
이 소리는 실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렌 소리야. 최근엔 SCP 재단 개체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SCP는 아니야. SCP에 있는 건 사이렌 헤드로 이 사이렌 헤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괴생명체야. 이 괴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이렌 헤드 관련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2020년 11월 25일 한 남자가 숲속을 걷던 중 방송 소리가 들리자 그 소리를 따라갔어. 그리곤 거대한 생명체를 만나 사이렌 헤드가 순식간에 남자를 집어삼켜. 미친 저거 진짜 아니야? 아니면 로봇인가? 사이렌 헤드의 움직임을 보면 CG 같아 보이긴 해. 다만 너처럼 실제 로봇 같아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2019년 11월 21일 한 남자가 늦은 밤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 바로 그때 철창 안에서 이상한 새소리가 들려. 남자는 철창 안을 뒤지며 이곳저곳 돌아다녀.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방송이 울리기 시작해. 놀란 남자는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봐. 그곳엔 사이렌 헤드가 쳐다보고 있었어. 사이렌 헤드가 사이렌이 울리자 찍고 있던 카메라가 먹통이 돼. 카메라가 다시 돌아오자 남자는 미친듯이 달리고 있었어. 그리곤 사이렌 헤드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들어. 이 장면을 끝으로 영상은 종료돼. 크게 놀라는 장면도 없이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줘. 이 영상은 한 남자가 꿈에서 본 사이렌 헤드를 3D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장면이라고 해. 이게 가짜라는 걸 까먹고 보고 있었잖아. 개 잘 만드는데. 맞아. 실제로 숲에 혼자 갇혀있다가 저런 방송 알림이 들리면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최근 놀라운 영상이 하나 올라와. 2020년 3월 8일 올라온 영상이야.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호주에서 실제로 촬영된 사이렌 헤드의 모습이라고 말했어. 바다 건넌 저 멀리 방송소리, 경고음과 함께 사이렌 헤드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어딘가 바보처럼 걷는 것 같아. 덩치가 커서 그런가? 그리고 얼마 뒤 사이렌 헤드 뒤를 따라오는 저 킹콩은 또 뭐야? 조금 가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정확한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 이 영상 한번 봐봐. 조회수 2100만 회를 달성한 사이렌 헤드 발견 영상이야. 사이렌 헤드의 대표적인 사이렌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이글거려. 그리곤 거대한 사이렌 헤드가 걸어가기 시작해. 사이렌 헤드는 사람들의 공포로 만들어진 괴담 생명체잖아. 기술의 발전해서 저렇게 진짜처럼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워. 블루투스 연결하면 진짜 신나는 노래로 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이유 노래 틀면 대박이긴 하겠다. 2012년 1월 12일 엘버타주 숲속에서 남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숲속 어딘가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 작업을 하던 중 남자들은 충격에 빠진 뒤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카메라를 켜.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남자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려. 바로 그때 또다시 듣기 싫은 소리가 울려 퍼져. 남자들은 모두 공포에 떨며 소리의 정체를 찾고 있어. 미친 내가 숲에 있었으면 지렸을 것 같은데. 맞아.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도 모두 몸이 굳어버렸어. 더 놀라운 건 이 지역에 실제로 사는 사람은 지금도 종종 이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진다고 말했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 숨어 사는 괴생명체 사스쿼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했어. 사스쿼치는 거대한 털복숭이 유인원 괴생명체를 말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어. 왠지 저 숲속의 나무들을 자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만약 저 상황이 칠흑 같은 상황이고 혼자 있었다면 더한 공포를 느꼈을 거야. 저 마을의 소리는 아직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2017년 1월 2일 안개가 짙은 날이야. 한 남자가 자신의 사이클 루틴 영상을 찍고 있었어. 카메라를 설치해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기 시작해. 남자가 멀어지고 카메라 밖으로 나가. 바로 그 순간 정체불명의 정장 입은 사람 형태가 느린 속도로 길을 걷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크기야. 크기가 너무 커 보여.
바로 그때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와. 남자는 아직 저 멀리 괴생명체가 있다는 걸 몰라. 그렇게 남자는 촬영을 마치고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해.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너무나 선명히 이상한 남자의 형태가 찍혀 있었거든. 긴 팔다리와 이목구비가 없는 얼굴. 그 모습은 마치 미국의 유명 괴담 슬렌더맨을 떠오르게 해. 슬렌더맨은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어. 그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은 슬렌더맨의 표적이 되어버린다고 알려져 있거든. 이 슬렌더맨의 목격담은 굉장히 많아. 심지어 너무 유명해서 영화화가 되기도 했어.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몬스터 엔더맨도 이 슬렌더맨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야. 이 사진이 슬렌더맨의 원조이자 시초야. 이 사진을 시작으로 슬렌더맨의 괴담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돼.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나타나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다고 해. 실제로 꿈속에서 이 슬렌더맨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어.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노인 같은데. 야, 어떤 노인이 키가 저렇게 크냐? 뭐 서장훈님이나 하승진님 같은 농구선수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2011년 4월 1일 하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신고를 받은 사람은 냄새나는 하수구에 직접 들어가 캠코더와 조명을 킨 채 끈적한 하수구를 걸어가기 시작해. 바로 그 순간 남자는 눈을 의심하며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려. 분명 두 눈에서 빛이 나는 무언가가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거든.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다란 팔과 빛나는 눈을 가진 무언가가 하수구에서 쳐다보고 있어.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괴생명체에 다가가려 하자 괴생명체는 빠른 속도로 사라졌어. 남자는 더 이상 깊은 하수구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 실제로 하수구 괴물에 대한 괴담은 세계 곳곳에 존재해. 이 영상 한번 봐봐. 1949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건설돼 지금은 노후된 하수구를 점검하던 중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발견돼. 하수구 이곳저곳에 이런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해. 스스로 꿈틀거리며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였어. 마치 게임 속에 나오는 외계인 알 같지 않아? 이건 무슨 SCP야? 영화나 게임에서 보면 이거 다 태워버려야 돼. 맞아. 빨리 없애지 않으면 뭔가 깨어날 것 같이 생겼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괴물이 아니었어.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달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그중 전문 생물학자는 이건 괴물이 아니라고 말했어. 이 하수구 괴물은 벌레들이 서로 모여 사는 군체라고 해. 수많은 벌레들이 뭉쳐있는 거야. 카메라 불빛 때문에 숨 쉬는 것처럼 움찔거린 거야. 그런데 이 정도로 뭉쳐있는 벌레는 전문가도 처음 본다고 말했어. 실제로 지렁이, 거머리처럼 환영동물이 뭉쳐있으면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 한강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어. 수많은 물지렁이 떼가 나타나 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며 논란이 있었어.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생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생물들이 더 많다고 해. 2016년 2월 2일 목격담만 존재했던 거대한 아나콘다가 동굴 속에서 발견돼. 브라질 아마존에서 발견된 이 아나콘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기록됐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이 시간에도 더 거대한 아나콘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이 영상 한번 봐봐. 거대한 굴삭기가 아나콘다를 들어올리고 있어. 실제로 페루 아마존 일대에는 야쿠마마라는 아나콘다 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 전설 속 뱀의 길이는 무려 몇십 미터가 넘는다고 해.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최근 뜬 기사를 보면 거대한 아나콘다의 새로운 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 아나콘다들이 아마존강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진 않을까? 이 영상 한번 봐봐. 사람들이 거대한 아마존강을 건너던 중 엄청난 크기의 아나콘다를 발견해. 남자는 그 아나콘다의 전체 크기를 알기 위해 보트를 타고 쫓아가. 아나콘다의 배는 무언가를 잡아먹었는지 볼록하게 나와 있었어. 아나콘다는 자신이 배가 부르면 다른 생명체를 건들지 않거든. 그래서 저 남자는 아나콘다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로 그때 아나콘다의 꼬리를 부여잡아. 저건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게, 아무리 배가 부른 아나콘다라도 자신을 괴롭히면 공격할 수도 있거든. 남자는 거대 아나콘다를 잡은 채 보트로 이동해. 미친, 이거 남자들이 더 빨리 죽는 이유 아니야? 맞아. 여기서 놀라운 건 저 남자는 결국 동물보호권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고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어. 만약 너라면 저 거대 아나콘다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였으면 절대 만지지 않을 거야. 만약 저 뱀이 배고픈 상태였다면 저 사람들이 과연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신, 운명, 시간, 우주는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것들이야. 심지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우린 무력함을 느껴. 거대 괴수, 심해. 우주를 보고 느끼는 우리의 공포심을 코스믹 호러라고 불러.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믹 호러를 일으키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 사이렌 헤드, 바다 괴물, 유명한 괴수들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해. 그런데 그 괴담들 중 내가 가장 무서웠던 건 따로 있어. 바로 SCP-169야. SCP-재단은 2007년 처음 업로드된 판타지야. 초자연적인 존재를 격리시키고 관리 감독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어. SCP-재단의 유명한 괴생명체로는 SCP-173, SCP-096이 있어. 꿀꿀이들이 SCP를 좋아한다면 나중에 SCP-재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 이 SCP-재단은 그런 괴생명체들을 격리시키고 가둬놔. 그러나 SCP-169는 격리시킬 수 없어. 압도적인 크기 때문이야. 이름 레비아탄. 추정 몸 길이가 무려 2000km에서 8000km. 최소한으로 잡아도 호주의 2배 크기야. SCP 옛날엔 세계관 신박했는데 무슨 크기가 8,000km야. 점점 유치해지네. 어디까지 가나보자. 들어봐. 실제로 거대 오징어 같은 심해 생명체들은 거대증에 걸리기도 하잖아. 저 생명체는 오랫동안 커져버린 거야. 다만 정말 다행인 건 이 괴생명체는 현재 동면 상태라고 해. 레비아탄 때문에 만들어진 대륙은 서식하는 새들이 멸종위기라는 핑계로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나사의 협조를 받아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거기다 그 섬은 3개월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그건 이 레비아탄이 호흡 활동을 하는 거라고 밝혔어. 실제로 1997년 남극에서 발견된 블루 몬스터의 소리가 이 SCP-169라는 말도 있었어. 이 SCP-169는 지구의 가장 초기인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존재해왔다고 추정되고 있어. 재단 내에서도 격리가 불가능해. 그저 녀석이 깨어나질 않길 바랄 뿐이야. 실제로 존재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몸에 고래회충 더럽게 많이 있겠네. 안개가 심한 어느 날 거대한 괴생명체가 마을에 나타나. 이 생명체는 미스트라는 괴담에 등장하는 안귀 괴물이야. 늘 이렇게 안개와 함께 나타나. 이 장면은 실제 미국에서 개봉한 미스트의 한 장면이야. 굉장히 거대하고 대적할 수 없는 코스믹 호러가 느껴져.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저런 생명체들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해. 2021년 6월 11일 늦은 시각 사람들이 어딘가를 보고 놀라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가리킨 곳엔 거대한 생명체가 느린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집보다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선명하게 보여. 마치 나무의 형태를 하고 있었어. 실제로 미국에선 이렇게 나무 괴물들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 미친 아임 그루트 아니야? 이 자료 한번 봐봐. 2020년 8월 16일 토네이도가 심하게 부는 날 남자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토네이도 옆에 기괴하게 생긴 거대 괴수가 네 발로 걸어가고 있었어. 주변의 새들은 모두 도망가. 마치 종말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해. 괴물이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야. 이 남자는 종말의 창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 자신의 그래픽 기술로 거대 괴수를 창작했다고 해. 높은 퀄리티로 인해 사람들은 가짜인 걸 알면서도 무려 650만 조회수를 달성해. 여기서 놀라운 건 이 괴수의 모습이 유명 괴수 작가 트레버 핸더슨의 방황하는 믿음 데이17과 닮았다는 거야. 트레버 핸더슨 씨는 다양한 거대 생명체들을 창작했어. 그중 데이17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폭풍과 함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 자이언트들 중 가장 유명해. 목 아래에 있는 촉수들로 자신이 선택한 인간들은 천국에 보내고 죄가 많은 인간들은 파괴한다고 해. 그 괴생명체와 비슷하게 이 유튜버가 재현한 거야. 이건 그냥 유튜버가 아니야. 예술 그 자체야. 맞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창문에 이런 괴수가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차 돌려야 돼. 이 자료 한번 봐봐. 짙은 안개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보여.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 크기가 크다는 건 잘 알 수 있어. 오히려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 실제로 이 영상도 트레버 핸더슨의 창작 생명체인 실내에 머무십시오를 참고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해.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라게 하는 장면 없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게 진정한 공포 예술가라고 말했어. 사실 이런 괴생명체들이 안개 사이로 보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말이 되게 하는 현상이 있어. 중국에서 실제로 촬영된 공중에 떠있는 도시의 모습이야. 이 현상을 파타 모르가나 신기루라고 불러. 물체의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을 말해.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야. 위 공기는 차갑고 아래쪽이 뜨거우면 굴절이 일어나기 쉬워서 사막에 자주 신기루가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를 보면 아지랑이가 일렁이잖아. 그게 바로 신기루야. 실제로 사막에선 그 모습이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신기루를 쫓다 죽는 사고도 많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우리나라 여름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야. 도로 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굴절이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배가 공중에 떠 있거나 도시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 미친 하늘섬은 존재한다. 맞아. 괜히 천공의 섬 라퓨타 영화가 나온 게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늘섬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꼭 맵 로딩이 덜 된 것 같아 보여. 이런 현상으로 인해 안개가 낀 곳에서 다양한 괴수들의 형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미 항공우주국과 미국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블루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이 프로젝트는 하늘을 스크린 삼아 온 지구에 홀로그램을 뒤덮일 거라는 음모론이야.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음모론 특집 때 말해줄게. 꿀. 2021년 11월 3일 미국 유명 뉴스 채널 인사이드 에디션에서 놀라운 제보를 받아 최근 미국 하늘에서 정체모를 제트팩을 단 사람 모양 물체가 나타나고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늘에서 발견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사람들은 그 정체를 찾으려 해.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뒤 미 정부는 단순히 그 정체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풍선이라고 밝혀. 심지어 기자가 직접 그 인형을 공중에 날려봐. 엄마, 정부가 또 외계인을 은폐하려고 해요. 맞아. 실제로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 기밀 실험을 위한 완벽한 커버 스토리. 그들은 더 나은 커버 스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등 풍선이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못했어. 그것도 그럴만한 게 자료 속 제트팩 비행체는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녔거든. 반면 풍선은 그저 떠있을 뿐이잖아. 그럼 과연 저 비행체는 뭐였을까?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그동안 UFO 외계인을 숨기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에 대한 증거와 자료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에서 무언가를 여전히 숨기고 있다고 말해. 이 자료 한번 봐봐. 실제로 말레이시아 상공에서 촬영됐다며 올라온 거대 UFO 영상이야. 영상 속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혼돈에 빠져. 이 영상은 급속도로 말레이시아에 퍼져나가.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이 영상은 현지 경찰들에 의해 모두 폐기됐다고 해. 말레이시아에도 꽤 대단한 그래픽 전문가가 있나 보군. 그걸 모르는 거야.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직접 본 사람들만 알겠지. 그러나 경찰들이 저 영상을 폐기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이 자료 한번 봐봐. 한 남자가 벨기에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실제 UFO가 발견됐다며 영상을 올려. 하늘엔 거대한 UFO가 푸른 빛을 내며 남자를 공격해. 남자의 신발과 깨진 화면만이 영상에서 재생돼. 그리고 본인 유튜브 채널과 구독해달라는 문구가 나와. 죽은 뒤에도 구독해달라고 하다니, 이게 유튜브의 힘이다. 맞아. 실제로 이 사람은 편집을 이용해 UFO 목격 영상을 만들어 여러 강좌들도 올린다고 해. 2020년 9월 13일 파도가 치는 어두운 날이었어. 그런데 저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어. 마치 크라켄의 촉수를 연상케 해. 안개가 걷히면서 근처에 있던 여러 촉수들이 보이기 시작해. 바로 그때 괴생명체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자신의 몸을 보여줘. 크라켄이 갑자기 배트맨이 됐잖아? 무슨 배트맨이야. 이거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수많은 촉수와 거대한 날개를 가진 괴생명체 크룰루라고. 이 영상을 올린 사람도 영상이 유명해지자 크룰루를 모티브로 본인이 합성했다고 밝혀. 크룰루는 크룰루 신화의 주인공이자 가장 독보적인 존재야. 옛 지구의 지배자이고 지금은 잠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실제로 이 크룰루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 글을 보면 모두 극심한 공포로 인해 미쳐버린다고 묘사되어 있거든.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가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크룰루 신화야. 보통 촉수가 달려있는 모노의 모습으로 표현돼. 실제로 크룰루 신화를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해. 이 이야기가 나온 뒤 대중매체에선 크룰루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 이 자료 한번 봐봐. 안개가 짙은 날 높은 아파트가 보여. 그런데 바로 그때 팔다리가 굉장히 긴 무언가가 걸어 나오고 있어.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이 괴생명체는 마인드 플레이어라고 말했어. 마인드 플레이어라는 괴생명체가 최근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나와서 유명해졌어. 기다란 팔을 가진 거미
거미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전염병을 퍼뜨리고 뇌를 조종하는데 그로 인해 마인드 플레이어라는 이름이 붙게 돼. 넷플릭스는 이 영상을 티저로 사용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마인드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몬스터가 예전부터 있었어. 바로 이 녀석이야. 생긴 건 크룰루를 닮은 일리시드야.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에 나오는 몬스터라고 해. 2022년 7월 22일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표면에서 이상한 물체를 포착해. 이 내용은 미국 CNN에 보도된 내용이야. 밝은색 실이 엉킨 모양의 물체가 화성의 표면에서 발견됐어. 꼭 스파게티처럼 생겼어. 이걸 본 미 항공우주국 관계자들은 피서비어런스가 착륙할 때 떨어진 것이라고 추정했어. 로켓 동력 제트팩 부품의 일부일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런데 저게 뭔지 궁금하잖아. 퍼시비어런스는 나흘 후 다시 그곳을 찾아가. 놀랍게도 카메라에 촬영된 그 물체는 다시 찾을 수 없었어. 실제로 일주일 전 화성에서 호수에 잠겨 있었던 암석이 발견되기도 했어. 물에서 퇴적된 광물에는 고대 유기물과 생물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거든.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지도 몰라. 공개해도 적당한 사진들만 공개한다던데 왜 숨기는 거야? 야, 그건 그냥 루머잖아. 뭐 진짜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보단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아? 지금 이야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 이 자료 한번 봐봐. 하늘 위에 눈에서 빛을 내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노려다보고 있어.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생명체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여. 눈이 빛나는 걸 보면 신기루 현상은 아닌 것 같아. 이 영상은 16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영상을 올린 남자는 결국 자신이 3D 프로그램으로 직접 합성한 영상이라고 밝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 사람이 합성한 괴생명체의 정체였어. 바로 러버덕이었어. 저 귀여운 오리가 순식간에 하늘 위 괴생명체로 바뀌어.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고모오리야. 그래도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다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이 사람은 실제로 이런 하늘 위 괴생명체를 자주 합성하곤 해. 진짜라고 생각하고 보면 소름 끼치기 시작해. 저런 괴물 해파리가 진짜라면 우린 당장 죽었을 거야. 스펀지밥 불러라. 2018년 3월 16일 필리핀 해변에 거대하고 털이 많은 신비한 바다 생물이 떠밀려와. 놀란 현지인들은 그 생명체를 보러 모여있어. 이 거대하고 흰 털을 가진 생명체는 최근 지진으로 인해 해변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돼. 6m가 넘는 길이에 무게는 2톤까지 나간다고 해. 현지인이나 전문가들도 이 정체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 크기만 보면 고래인데 털이 달려있어 고래라고 단정짓긴 어려웠어. 바로 그때 사람들은 1924년 10월 25일 남아공에서 목격된 트렁코 괴물을 생각하게 돼. 물고기를 닮은 북극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실리기도 했어. 처음 발견할 당시 이 생명체는 범고래 2마리와 싸우고 있었다고 해. 트렁코의 특징으로는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여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뒤 이 트렁코의 정체가 밝혀져. 고래의 사체가 맞았어. 흰 털처럼 보였던 것은 고래의 결합 조직 섬유가 부패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 그러나 어떻게 이 사실이 85년이 지나도록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는지 트렁코의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 소녀가 손을 들자 남자가 하늘 위로 솟아오른 뒤 버스에 그대로 처박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질러. 소녀는 손짓만으로 남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해. 그리고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봐. 소녀가 돌아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러서기 시작해. 마치 괴물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때 소녀가 양손을 들이밀자 뒤에 있던 책상과 의자들도 모두 쓰러져.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소녀를 쳐다보고 있었어. 심지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마저도.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다고 느낀 소녀는 마구 소리질러.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우리는 영화에서 수많은 초능력자들을 마주해. 그때 현실에도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카메라에 찍혀. 너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구해줄 수도 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초능력자들이 촬영되고 있어. 2012년 3월 22일 러시아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어. 눈이 쌓인 추운 날이었어. 바로 그때 남자의 강아지가 어디론가 달려갔어. 남자는 곧바로 카메라를 그쪽 방향으로 돌려. 그런데 놀랍게도 공중에 날고 있는 소녀와 그걸 지켜보는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촬영돼. 그 순간 남자의 강아지가 짖자 두 모녀는
도망가듯 어디론가 달려가. 대체 저 꼬마 아이는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소름 돋는 건 저 부모는 아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꼭 드라마 무빙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 미친 엄마가 딸에게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 초능력이라는 거야? 이걸 본 사람들은 진짜인 것 같다며 러시아에서 초능력자들이 길러내고 있다고 말했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20세기 중반에 초능력자를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해. 특히 냉전과 맞물리면서 당시 소련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은 군사적으로 초능력을 이용하려 해. 미국이 주도한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야. 충격적인 건 1970년 22명 이상의 초능력자들이 존재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어. 1995년엔 3명으로 줄며 프로젝트가 폐기됐지만 정말 실존했던 프로젝트야.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초능력자에 대한 음모론이 돌기 시작해.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드라마나 영화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2018년 10월 2일 한 여학생이 주차장에 걸어오고 있어. 바로 그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해. 향수나 바디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 같아. 뭔가를 뿌리다 그 순간 발로 스프레이를 차서 차 밑으로 떨어뜨려. 저거 차를 빼야 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순간 여학생이 차 범퍼를 들고 차를 들어버려. 스프레이가 보이지 않자 옆으로 이동해서 차를 밀어버려. 차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있는 것처럼 쭉 미끄러져. 미친 힘센 여자 도봉순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맞아. 저게 진짜라면 말도 안 되는 괴력을 가진 소녀야. 그래도 차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는 놔주지. 그대로 여학생은 모습을 감춰. 2016년 2월 15일 태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어. 그런데 그때 여학생 2명이 무언가 항의를 하기 시작해.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모여들었어. 여학생은 친구를 붙잡으며 말리고 있어. 바로 그때 덩치 큰 직원이 버스에서 내려. 버스 내부에서 뭔가 소란이 있었나봐. 저 직원들이 여학생들을 쫓아낸 거야. 그거에 대해 여학생이 항의하자 남자 직원이 다가와. 여학생이 큰 소리로 따지자 직원도 지지 않고 여학생에게 소리쳐. 갈수록 언성은 높아져만 갔어. 덩치 큰 남자들이 위협하는데도 여학생은 손가락질하며 남자들에게 뭐라 하고 있어. 화가 치밀어 오른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들어올려 여학생을 때리려 하던 그 순간 옆에서 말리던 여학생이 손을 내밀더니 덩치 큰 남자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동료 남자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손가락으로 소녀를 가리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소녀가 손을 들자 남자가 하늘 위로 솟아오른 뒤 버스에 그대로 처박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질러. 소녀는 손짓만으로 남자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해. 그리고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봐. 소녀가 돌아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러서기 시작해. 마치 괴물을 보는 것처럼. 바로 그때 소녀가 양손을 들이밀자 뒤에 있던 책상과 의자들도 모두 쓰러져.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소녀를 쳐다보고 있었어. 심지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마저도.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다고 느낀 소녀는 마구 소리질러.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떨어져. 이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그래서 이 드라마 이름이 뭐라고? 드라마 아니야. 종종 광고 영상이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만약 저게 광고라면 연기가 오스카상감이야. 주변 사람들 반응도 너무 리얼하잖아. 만약 나였으면 다들 겁먹었을 때 가서 여왕님으로 모셨을 거야. 꿀. 만약 저 소녀의 초능력이 진짜라면 저건 염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 염동력은 손을 대지 않고 물체를 움직이는 능력이야. 사이코키네시스라고도 불러.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이 능력을 이용한 병기 개발이나 과학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됐었어. 그러던 와중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초능력자가 있는데 바로 유리 겔러야. 유리 겔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능력자였어. 그의 대표적인 능력은 숟가락을 염동력으로 구부리는 거였어. 당시 사람들은 그가 외계인의 힘을 빌린 게 아니냐고 말했어. 심지어 1984년 우리나라에도 와서 초능력을 선보였다고 해. 놀랍게도 이 유리 겔라는 자신이 초능력 스파이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어. 그러나 얼마 뒤 그가 한 모든 염동력이 마술이라는 게 밝혀지게 돼. 그렇게 그의 초능력 이야기는 끝이 나게 돼. 지금 보면 초능력은 전혀 아닌데 마술로 보니까 진짜 대단하긴 한데. 맞아. 실제로 나도 어릴 때 숟가락 들고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
초능력을 쓰는 포켓몬스터 윤겔라가 이 유리겔라를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이라고 해. 심지어 유리겔라가 닌텐도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졌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이 유리겔라가 한국에 오면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게 돼. 바로 김성한 초능력자 이야기야. 1984년 경상북도 영덕에 거주하던 중학교 1학년생인 김성한 씨는 젓가락을 구부리고 손에서 종이를 태우는 초능력을 보여줬어. 심지어 손에 콩을 쥐고 있으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신기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 김성한 씨의 초능력이 처음 발휘된 건 TV가 고장났을 때 나와라 나와라를 외치니 TV가 고쳐졌었다고 해.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잖아. 우리도 물건 떨어질 때 미친 반응 속도로 잡으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 쏘는 신용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김성한 씨는 학생 2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초능력을 선보였다고 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김성한 씨는 콩 20개 중 7개를 3분 만에 15cm 자라게 했어. 심지어 옆에 있던 시계바늘을 소리를 질러서 10시 25분으로 되돌려놨다고 해. 당시 국내 정보기관으로부터 대북 공안 업무에 초능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받기도 했어. 그렇게 1984년 대구대한 초능력학회가 생기게 돼. 그렇게 10년이 지난 뒤 김성한 씨는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비춰 더욱 향상된 싹틔우기 능력을 보여줬어. 그러나 2012년 나이를 먹으며 잡생각이 많아져 초능력이 사라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사람은 누구나 우연찮게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뿐. 콩의 싹을 틔울 순 있어도 자신의 머리털은 틔울 수 없는구나. 야, 너는 진짜 나빴다. 나이 먹고 능력을 잃으셨다잖아. 그리고 김성환 씨가 기른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두 손으로 잡은 엄마를 보면 진짜 누구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꿀. 2017년 8월 29일 한 남자가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촬영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있던 남녀가 어깨를 부딪혀. 그러자 남자가 여자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보랏빛을 띠며 빛나. 남자를 계속 쳐다보자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여자에게 사과를 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줘. 여자가 한마디 하자 남자는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은 초능력들 중 가장 있을 법한 능력이야. 전파 조종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거든. 과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어. 그러나 다양한 마인드 컨트롤 음모론들이 존재해. 가스라이팅이나 지속적인 세뇌처럼 상대방에게 왜곡된 정서를 심어 행동을 유도하는 것처럼 말이야. 저렇게 대놓고 뒤에서 능력을 쓴다고? 너무 주작이잖아. 맞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현재는 댓글을 막아놓은 상태야. 영상을 올린 남자는 자신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해서 올린 거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전했어. 아무리 그래도 눈에서 빛나는 게 좀 어색한데. 2017년 6월 18일 밤 11시 34분쯤 도로에서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 첫 번째 차는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여자를 보내줬어. 그러나 옆 차선에서 오던 차는 앞차에 가려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거야. 바로 그때 무언가가 나타나 우사인 볼트처럼 빠른 속도로 여자를 도로 옆으로 옮겨줘. 당황한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밖으로 나와봐.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야. 분명 치이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후드 쓴 사람이 나타나 순식간에 여자를 구해줬어. 사람들은 이걸 보고 플래시, 퀵실버 실사판이라고 말했어. 근데 왜 무단횡단을 하는 거야? 저 영웅은 여자가 아니라 운전자를 구해준 거야. 맞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무단횡단 사고 시 무단횡단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많아.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대체 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의 정체는 뭐였을까? 사실 이 초고속 능력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공기와의 마찰 현상과 물리적 충격량 때문에 부딪히기만 해도 박살나버릴 거야. 스피드가 올라가면 운동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만약 이 초고속 능력자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과거로 시간이동도 가능하다고 해. 물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머타나는 최고야. 2018년 11월 6일 이 영상은 홍콩, 중국 뉴스에 나온 실제 초능력자 영상이라고 해. 카메라가 모델을 촬영하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후드티를 쓴 남자를 잘 봐. 남자는 손에서 푸른 빛을 내뿜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어. 카메라맨은 놀라서 그에게 말을 걸자 남자는 곧바로 뛰어 도망갔어. 남자는 빠른 속도로 도망가. 바로 그때 남자가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달려가.
정말 놀랍게도 버스랑 부딪히기 바로 직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쫓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남자를 찾고 있어. 그런데 바로 옆 계단에서 남자가 푸른빛을 내며 앉아 있었어. 그리고 곧바로 다시 도망쳐.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우리 인간들 중 외계인이나 초능력자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어. 손에서 빛을 뿜고 순간이동까지 하는 남자는 평범한 인간처럼은 보이지 않아. 주작인 거 알면서도 초능력은 부럽다. 2012년 11월 23일 러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이야. 주차 브레이크를 해두지 않는 차량이 눈에 미끄러져 내리막길로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해. 사람들은 당황해서 차량을 막아보려 해. 그러나 성인 남성 혼자서는 저 차량을 잡을 수 없어. 남자들이 차에 손을 대기만 해도 힘없이 밀릴 뿐이야. 애초에 저런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저러다 저 차에 깔려서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기 직전이었어.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두 손으로 차를 잡자 차량이 그 자리에 멈춰서 사람들은 남자에게 환호를 보냈어. 이걸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러시아 남자라고 말했어. 모든 러시아인은 슈퍼맨이라고 말해. 정말 힘이 센 것 같아. 근데 저 차 지붕에 있는 외계인 얼굴은 나만 보이는 거냐? 그러네. 어쨌든 마찰로 인해 차량이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용기 내서 차를 막으려고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꿀. 2017년 5월 16일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는 가을이었어. 한 남자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카메라를 켜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낙엽으로 향해. 그 순간 남자는 팔을 휘저으며 낙엽들을 팔로 조종하기 시작해. 마치 바람을 조종하는 아바타 아응 같아. 남자가 휘젓는 대로 바람의 방향이 마구 바뀌며 낙엽은 흩날리기 시작해. 남자의 움직임 좀 봐. 무슨 소림사에서 온 것 같아. 남자의 바람 조종은 더 강해져만 갔어. 바로 그때 뒤에 있던 남자가 놀라서 한참 동안 쳐다봐. 남자는 멈추지 않고 바람을 일으키며 낙엽을 조종해. 이 남자는 바람 조종하는 법 튜토리얼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야. 가르쳐주세요, 스승님. 솔직히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대충 조종하는 척 연기하는 것 같긴 한데 왜 멋있냐? 우리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남자의 바람 조종 영상에 멋지다고 말했어. 2015년 11월 27일 카메라에 실제로 시간여행자가 찍혔다며 영상이 올라와.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 이렇게 영상은 끝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시 보여줄게. 모자 쓴 남자의 뒤를 잘 봐. 분명 남자 뒤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전거를 탄 남자가 남자 뒤에서 나타나. 대체 저 남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이 모습을 촬영한 남자는 시간여행자가 분명하다고 말했어.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이 넘어온 거라 생각한 거야. 요즘 영상 편집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합성 아니야? 아무리 편집이 발달했어도 이 정도의 기술력은 할리우드급 그래픽 기술이야. 이렇게 편집하려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똑같이 해서 다른 영상을 2번 촬영해야 하거든. 여전히 이 동영상의 진실은 저 자전거 타고 간 남자만 알고 있다고 해. 2009년 3월 26일 병원 CCTV에 촬영된 영상이야. 남자는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며 서 있어. 의사는 남자에게 앉으라고 해. 남자는 겉옷을 벗고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만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그런데 남자는 손이 불편해서 병원에 왔다고 해. 의사는 손을 보여달라고 말해. 바로 그 순간 남자의 손등에서 발톱이 길게 뻗어나왔어. 의사는 놀라서 기겁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자는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해. 남자는 그대로 손톱을 보여주며 앉아있어. 영화에 나오는 울버린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맞아. 나도 처음엔 영화 홍보하는 건가 싶었어. 이걸 본 사람들은 모두 가짜라며 댓글을 달았어. 그런데 발톱이 멋지긴 하잖아. 저 능력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도 존재했어. 매니큐어 받으러 왔어요. 그래도 우리 주변의 진짜 초능력자들은 불길 속에서 목숨 걸고 구하는 소방관 분들과 내가 못 찾는 물건 바로 찾아내는 우리 엄마다. 꿀. 엄마는 외계인이다. 2024년인 지금은 드론을 쉽게 볼 수 있어. 만약 괴물이 나타나더라도 어차피 드론으로 보는 거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우리의 눈으론 평생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마주할 거야. 어린이날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장면들이 드론에 포착되고 있어. 2023년 11월 21일 드론이 대서양을 촬영하던 중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 엄청난 양의 거품이 원을 그리며 좁혀지고 있어.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크기의 혹등고래 2마리가 입을 벌리며 먹이를 사냥해 먹어. 멸종 위기종인 혹등고래가 사용하는 이 사냥 방식은 물거품 그물이야. 고래들이 헤엄치며 거품을 뿜어대면서 거품으로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 마치 인간의 가두리 낚시와 비슷한 방식이야. 주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사용한다고 해. 실제로 이 혹등고래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어. 성격도 온순하고 친절해서 종종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한다고 해. 특히 이 혹등고래는 모든 고래 가운데 소리를 가장 잘 내는 고래로 알려져 있어. 5분에서 35분간 노래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래 소리가 대부분 이 혹등고래 소리라고 해. 만약 드론이 없었다면 고래의 멋진 사냥 방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야. 피즈 공 실사판이잖아. 게임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최근엔 이 혹등고래가 잠자는 모습이 공개됐거든? 그런데 이 사진을 본 몇몇 사람들은 심해 공포증을 유발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몸을 수직으로 하고 잔다고 해. 고래처럼 물속에 사는 포유류 동물은 물 밖의 공기에서 산소를 얻어야 해. 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과 가까운 위치에서 잠을 자는 거야. 심지어 천적의 공격에 대비해 반수면 상태로 하루 2시간밖에 못 잔다고 해. 피곤하겠다 꿀. 2020년 1월 15일 미국 엘라베마주 옥수수밭에 무언가가 드론에 촬영돼. 그건 다름 아닌 광대 분장을 한 사람이었어. 광대도 놀라서 드론 쪽을 쳐다봐.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 사실 실제로 저 광대를 마주친다면 바로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거야. 그러나 이건 드론이잖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더 다가가. 광대는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해. 드론은 광대를 계속해서 쫓아. 광대는 옥수수밭을 뛰쳐나가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어. 대체 저 광대는 저 옥수수밭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실제로 최근 미국, 유럽, 영국에서는 저렇게 광대 분장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 광대 괴담도 생겨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 심지어 미국의 옥수수밭은 굉장히 넓어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 어쩌면 저 광대가 저 옥수수밭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비애로 분장하고 옥수수 서리하다 드론한테 들켜서 도망가는 거잖아. 2018년 10월 9일 한 남자가 드론으로 바다를 촬영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 판비치 안에서 수영하는 큰 가오리 떼를 마주해. 남자는 자신이 드론으로 찍은 장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했어. 수많은 가오리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어. 가오리들은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갑각류를 잡아먹고 살아. 그래서 낮은 바닥에 익숙해져 납작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해. 단독 생활을 하는 가오리도 있지만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며 함께 사냥을 하는 종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오리는 독을 가지고 있어. 만약 쏘였다면 쪽집게로 가시를 제거해야 해. 이빨이나 손으로 가시를 빼면 독에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 바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가오리찜에 소주 땡기는데? 넌 어떻게 먹을 생각밖에 안 하냐? 2016년 7월 10일 드론으로 바다를 촬영하던 중 자신이 인어떼를 촬영한 것 같다며 영상을 올려. 어떤지 한번 판단해봐. 마치 영화 속 인어들처럼 양팔을 뻗으며 헤엄치는 것 같아. 이런 생명체들이 수없이 많이 촬영됐어. 0.25배속으로 보니까 돌고래 같은데? 맞아. 돌고래의 지느러미 때문에 물보라가 팔처럼 보이는 것 같아. 실제로 돌고래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이동하거든? 많으면 5,000마리가 넘는 대집단을 만들어 생활하기도 해. 마치 인간처럼 사회를 이루고 있어. 심지어 해파리로 공놀이도 한다고 해. 그럼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이 영상 한번 봐봐. 2013년 5월 29일에 촬영된 영상이야. 남자들이 바위 위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해. 곧바로 카메라를 줌인해서 그 생명체를 촬영했어. 바로 그 순간 생명체는 도망가듯 물속으로 사라져. 미친 돌아서서 쳐다보는 부분 개무섭다. 실제로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돼 200만 조회수를 달성해.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인어가 맞다라는 의견과 물개 같다라는 의견이 나뉘었어. 우리는 아직 바다의 5%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 인어가 있을 확률이 95%라고 말했어. 그동안 많은 인어 목격 영상들을 봤지만 이 영상은 가장 사실적인 것 같아. 실제로 스코틀랜드인들은 1830년에 발견한 인어와 생김새도 비슷하다고 해. 2020년 2월 5일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이야. 항구의 인어처럼 보이는 그 생명체가 파닥거리고 있어.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온 의문의 생명체라고 해.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 생명체는 두 손으로 기어가며 다시 바다로 들어가. 일부 사람들은 저건 인어가 맞다. 심지어 임신한 인어의 모습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저 영상에 대해 그 어떤 곳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리고 이 사진은 한때 충격을 안겨줬던 인어로 추정되는 미라 사진이야. 이 미라는 원숭이와 물고기가 섞여 있는 모습으로 몽키피쉬라고 불렸어. 일본에서 1919년 경매를 통해 구매된 뒤 1982년 호니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어. 이 미라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어. 원숭이와 물고기가 섞인 생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시 사람들도 인어가 맞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2011년 영국 연구진은 이 미라의 CT 촬영, 현미경 검사, 3차원 인쇄 등 첨단 기법을 통해 몽키피쉬의 구성 물질을 조사해.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 나무, 철사, 진흙, 생선 조각, 그리고 닭발로 만들어졌다고 밝혀져. 가짜 인어가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속인 거라고 말했어. 그러나 여전히 이 정보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라며 진실을 밝히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뭐 자신이 직접 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인어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어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주는 것 뿐이지. 혹시 이 영상을 인어가 보고 있다면 언젠간 꼭 출연해주세요, 꿀. 인어 실제로 보면 비린내 오지게 날 듯. 너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인어한테 혼날지도 몰라. 2019년 10월 14일 하늘에서 아름다운 섬을 촬영해. 마치 제주도, 하와이처럼 아름다운 휴양지로 보여. 그러나 이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금지된 섬이야. 바로 인도양 동부 벵골만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이야. 백령도보다 조금 크고 울릉도보다 작아. 이 북 센티널 섬은 숲이 빽빽하게 차 있어. 하늘에선 그 내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섬엔 미접촉 부족인 센티널족이 살고 있어. 센티널족은 인도의 통치력이 닿지 않아. 그들은 외부인들에게 강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표출해. 물론 과거 인도 정부는 조사팀을 파견하기도 했어. 그러나 창과 화살을 쏘고 심지어 센티널족들에 의해 처형당한 사람도 있어. 그로 인해 인도에서도 저 섬에는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과거 목격담에 의하면 센티널족 사람들은 해산물, 물고기를 주로 먹는다고 해. 인구는 100명 이상이며 아직 이 섬은 신석기 시대라고 해. 심지어 불을 피울 줄 몰라서 번개가 떨어지면 그 불을 간직해서 사용해. 이 영상 한번 봐봐. 북센티널 섬을 드론으로 가까이서 촬영했다며 올라온 영상이야. 깊은 숲에 원시부족들이 살고 있어. 원시부족들은 드론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서 있는 모습이 드론에 포착돼.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영상은 북센티널 섬이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의 부족이라고 해. 북센티널 섬 말고도 이런 원시부족이 여전히 존재하거든. 그러나 북센티널 섬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닫혀있어. 이런 드론 촬영도 불가능해. 애초에 접근 자체가 위험하거든. 드론이 다가가면 센티널족들이 창을 던져 부셔버릴 거야. 그러나 인도에서는 그 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작은 섬 하나 정복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러나 석기시대 수준의 문명을 유지한 인간 집단이 우리의 옛 인류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해. 문화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거지. 무려 6만 년 전 모습 그대로거든.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조용히 잘 살고 있잖아. 밖으로 나와서 먼저 공격하진 않는다고 해.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아무 관심 없이 놔두는 게 그들에겐 가장 큰 도움이고 예의일 것 같아. 석유 나왔으면 다 몰살됐을 텐데 석유 없는 게 천운이다. 맞아. 만약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으면 이미 점령당했을지도 몰라. 만약 자원이 많다고 해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 꿀. 혹시 모르잖아. 와칸다처럼 지하에서 우리 모습 다 보고 있을지도. 독사들은 머리가 잘려도 잠깐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해. 죽는 순간까지도 상대를 물어 죽일 수 있어. 그런데 2014년 5월 16일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와. 한 동물원에 머리 없는 낙타가 멀쩡히 걸어가고 있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낙타의 목이 완전 반대로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 휴, 진짜 머리가 없는 줄 알았네. 실제로 낙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시간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설마 낙타도 목이 없이 잠깐 동안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실제로 이 낙타는 놀라운 점이 꽤 많은 동물이야. 울음소리가 굉장히 괴물 같아서 주라기 공원이나 둠 시리즈에서 괴물 소리로 섞여 쓰인다고 해. 입 안은 뾰족한 돌기가 가득해서 가시 박힌 선인장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 생각보다 성격도 더러워서 화를 한 번씩 풀어줘야 한다고 해. 실제로 낙타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눈을 가린 뒤 타던 사람의 겉옷을 벗어둬야 해. 그럼 낙타가 겉옷을 보고 주인으로 착각해 화가 풀릴 때까지 밟아. 낙타의 화가 풀리면 다시 가서 타면 된다고 해. 옷은 아깝지만 오래 타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양에선 낙타가 퉁명스러운 동물로 묘사되기도 해. 침대에 누워서 낙타 입안도 보고 세상 좋아졌다. 맞아. 실제로 자기 전에 낙타 선인장 먹는 ASMR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야. 자신의 드론에 이상한 녀석이 촬영됐다고 말해. 거대하고 흰 몸을 가진 생명체가 남극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남극에서 비슷한 그 생명체의 목격담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게 크립티드 닌겐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돼. 이를 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했어. 빙하의 일부분이거나 고래라는 주장이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건 바로 흰 혹등고래 이야기였어. 이 영상 한번 봐봐. 혹등고래 무리들 사이로 알비노에 걸린 혹등고래가 헤엄쳐가고 있어. 저 혹등고래는 세계에서 단 한 마리뿐이라는 희귀 알비노 혹등고래 미갈루야. 1991년 호주에서 최초로 발견됐어. 실제로 혹등고래들은 남극해에서 따뜻한 호주 바다로 대이동을 하는데 그때 운이 좋으면 수만 마리 고래 사이로 이 미갈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 단 한 마리밖에 알려진 게 없어서 전설의 포켓몬이라고도 불려. 바로 앞에서 촬영된 실제 미갈로의 모습이야. 굉장히 거대하고 하얘. 실제 크립티드 닌겐이 아니라 이 미갈로도 책 속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동물 같아. 전 세계 정부는 이 고래를 보호해야 돼. 맞아. 실제로 이 고래를 만나는 건 10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해. 지금 이 순간에도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있을 거야. 혹시라도 바다에서 미갈루를 만나게 된다면 잘 확인해봐. 그게 닌겐인지 혹등고래인지. 드론으로 찍은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이 미스테리 서클이야. 크롭 서클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논밭을 일정한 방향으로 눕혀 공중에서 봤을 때 어떤 문양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놓는 현상이야. 거대한 크기와 밝혀지지 않은 출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했어. 그러나 현재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거의 밝혀졌다고 해. 이제는 그들을 예술가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도 여전히 외계인이 도착하고 남긴 도장 같단 말이지. 인간들 몸 하나면 내 탓이래. 하늘에서 보면서 만들어도 쉽지 않을 텐데 저걸 지상에서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말이야. 딱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방문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롭 서클에 대한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고 해. 그러나 1992년 헝가리 17세 고등학생 둘이서 직경 36m의 크롭 서클을 만들어내기도 했어. 2002년엔 MIT 학생들도 간단하게 크롭 서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해. 소수의 인원으로 밧줄과 널빤지 몇 장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 실제로 2008년 우리나라 충남 보령에서도 이런 미스테리 서클이 발견되기도 했어. 알고 보니 그 문양은 가수 서태지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용 작품이었다고 해. 우리도 나중에 지식돼지 크롭 서클을 한번 만들어보자 꿀. 미스터리 서클은 밭주인이 보면 엄청 빡치겠는데. 2015년 8월 28일 드론 한 대가 60m 높이의 풍력 발전기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포착돼. 풍력 발전소 위에 한 남자가 누워있는 거야. 드론 촬영자와 남자는 서로 놀라며 서로를 바라봐. 아니, 아저씨 왜 저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리 풍력 발전소에 사다리가 있다고 해도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가? 아무도 없는 곳 찾아서 올라갔는데 거기마저도 드론이 찾아오냐고. 맞아. 아저씨는 저 높은 곳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 이걸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저기서 일광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피해 숨어 있는 거라고 말했어.